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제30강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107페이지서부터 11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칠판 왼쪽으로 좀 이동합시다. 자, 약수와 배수인데요. 자, 약수와 배수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약수와 배수가 언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약수와 배수라는 건 언제 생기느냐. 자, 일단은 우리가 나눗셈의 원리를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놈을 갖다가 B로 나누게 되면 누가 생기게 되냐면 반드시 몫이라는 놈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R이라는 놈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R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0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수와 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생기는 성질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B와 Q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A의 약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A의 약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라는 놈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B와 또는 Q의 배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수와 배수에 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이면 얘네들은 정수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배수가 갖는 성질들은 바로 어느 범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냐면 정수 범위 안에 극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12라는 놈의 약수를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12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느냐?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놈들의 약수들을 체킹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약수들을 다 쓰는 것은 우리가 답으로 쓰기에 너무 좀 복잡하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로 뭘 물어보게 됐었냐면 중학교 때는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주로 물어봤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약수의 개수는 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3, 그 다음에 여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에다 1을 더해서 2, 그래서 곱하면은 6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죠. 바로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수의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2의 약수들을 실제로 써보면 1, 2, 3, 4, 6, 12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등과정에서 뭘 물어보게 되냐면요. 바로 이들의 전부 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합. 자, 요 합은 얘네들을 다 더한 거죠.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 2, 3, 4 더하면 10이고요. 16에다가 12를 더했으니까 2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합도 물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를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 자,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이해를 시킬 건데요. 바로 12의 약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의 약수를 이렇게 선생님이 표로 그려보면요. 12라는 놈은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자, 12라는 것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4, 30이니까. 그 다음에 3의 0제곱 소인수, 3인 놈은 3의 1제곱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들을 하나하나 써보면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여기에는 2의 0제곱, 3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 그랬으니까 1, 1은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한 것은 1 곱하기 2가 되니까 2.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이 되겠고요. 여기는 6이 되겠고 여기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약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1, 그 다음에 2, 3, 4, 6, 12. 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럼 약수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약수의 개수는 바로 요놈의 칸수를 체킹하면 돼요. 바로 요 칸이 몇 칸이냐면 2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칸이 몇 칸이냐면 바로 3칸이죠. 바로 요 2칸과 3칸을 곱한 요 6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12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바로 이놈들의 약수의 지수 있죠? 지수에다가 1을 더하게 됩니다. 왜?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이 가질 수 있는 게 3의 0제곱, 3의 1제곱 해서 바로 3가지와 2가지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표로 볼 때는 여기 2칸과 여기 3칸을 이렇게 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수가 만약에 t라고 했을 때 그놈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그것이 a의 l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곱하기 c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면, 자,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느냐? 약수의 개수는요, 바로 지수들에다가 1씩을 더하는 거죠. l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걔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바로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의 총합은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자, 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에요. 자, 요 놈은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고요. 요 놈은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자, 요 놈은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요 놈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요 놈은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더합니다.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위에 거 쭉 더하면요, 더하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죠. 그죠? 요 놈 플러스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다 밑에 줄 더하면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플러스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에서 공통인수가 누굽니까? 바로 3의 0제곱이 공통이죠. 이렇게 빠져나가면 괄호 안에는요, 2의 0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2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밑에 줄에서의 공통은 바로 누가 되냐면요, 3의 1제곱이 되게 돼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 괄호와 요 괄호가 또 공통이 됐으니까 괄호를 빼내면 2의 0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2제곱이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남는 거 써주게 되면 3의 0제곱 플러스 3의 1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들이 갖는 모든 소인수들의 합과 합을 곱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t의 약수의 개수를 st라고 한다면 바로 A0서부터죠. A0서부터 쭉쭉쭉 더해서 AL까지의 합과, 그 다음에 B의 0서부터 쭉쭉쭉 B의 M제곱까지죠. M제곱. 그 다음에 여기 왜 6이라고 썼죠? 그죠? B죠, B. 그 다음에 C의 0제곱부터 쭉 가서 C의 N제곱까지 합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48이라는 요 숫자를 갖다가 바로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의 합을 구하면요, 자,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4의 배수니까 4, 3, 4, 2, 4, 32, 그 다음에 4, 7에 28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놈의 약수의 합은요, 2의 0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2제곱까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 곱하기 37의 0제곱 플러스 37의 1제곱. 자, 여기까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은요, 앞에 거에서 요게 1이고요. 2고 4니까 여기가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7 곱하기, 자, 그 다음에 37의 0제곱은 1이에요. 1에다가 37 더했으니까 38이 되겠죠. 자, 요놈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7, 8에 56이 되겠고요. 7, 3, 26이 되겠죠. 그래서 26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약수들의 총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바로 GCD라는 놈과 그 다음에 LCM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GCD가 뭘까요? Greatest Common Divisor.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CM이라는 건 뭐죠? Least Common Multiple. 그래서 최소 공배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얘는 바로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LCM, 요 놈은 바로 최소 공배수를 의미합니다. 자, 바로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요거에 따라서 용어를 하나 더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있다면 최대 공배수도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 공배수가 있다는 얘기는
최소 공약수라는 것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최대 공배수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공통인 배수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 놈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최대 공배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 공약수라는 건 공통인 약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예요. 그 수는 언제나 얼마죠? 얘는 always, 항상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거고요. 얘는 물어봐봤자 큰 의미가 없죠.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해서 총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총 4가지로 늘게 됩니다. 그 3가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더 추가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집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집합 이용법. 집합 이용. 자, 예를 들어야 되겠죠. 바로 12의 약수와 그 다음에 18의 약수를 선생님이 각각 구해볼게요. 자, 12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요. 1, 2, 3, 4, 6, 12. 그 다음에 18의 약수는 1, 2, 3, 6, 9, 10. 18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요. 왜? 약수들이니까 최대 공약수들을 먼저 구하면요. 1도 공약수, 2도 공약수, 3도 공약수, 6도 공약수.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누구냐면 바로 6이라는 놈이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게 1입니다. 그런데 최소 공약수는 다루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요 6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6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집합이용법입니다. 우리 언제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신나게 했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소인수 분해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인수 분해법. 자, 소인수 분해법이라는 것은 바로 12와 18을 소인수 분해를 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낮은 차수와 높은 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먼저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높은 차수가 아니라 바로 낮은 차수의 곱을 이용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낮은 차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얘는 2를 2개, 얘는 2를 하나 가졌으니까 작게는 2를 하나 가진 거고요. 여긴 3 하나, 여긴 3 2개니까 여긴 3 하나를 가진 거죠. 이렇게 해서 6이 최대 공약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낮은 차수가 아니라 바로 높은 차수를 이용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차수라는 것은 2개, 1개 가졌으니까 2개를 제일 많이 가진 거니까 2의 제곱까지 가졌고요. 그 다음에 3 하나, 2개니까 3이 2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 9, 36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소인수 분해법인데 그러면 문제는 이 소인수 분해법을 언제 쓰느냐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 자체의 형태가 문제 유형이 그 자체가 바로 소인수 분해 꼴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아니면 또 어떤 걸 물어볼 때가 가능할까요? 약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 자, 이런 거 물어볼 때 바로 소인수 분해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인데요. 세 번째 형태는 뭐가 있냐면요. 자, 오른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자, 세 번째 형태 봅시다. 세 번째 형태는요. 소인수 나눔법입니다. 소인수 나눔법. 자,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해왔던 방법이죠. 그죠? 예를 들면 12와 18을 소인수 나눔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소인수는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 나눔법이라고 하는 게 좀 적당한데요. 자, 얘네들의 공통인 약수로 나눠가는 겁니다. 여기에 6을 쓰고요. 여긴 6, 22, 6, 3, 18인데 여기엔 조건이 따르죠. 바로 요 놈과 요 놈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져야 돼요? 서로소라는 성질을 가져야 되죠. 서로소라는 성질을 가져야 돼요. 뭐 이렇게 써져 있어. 서로소라는 성질을 갖게 되고요. 바로 이쪽에 왼쪽에 쓰여진 것을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놈이 곱해진 거 있죠? 요렇게 곱해진 거 바로 요 놈을 갖다가 우리는 최소 공배수 L이라고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인수 나눔법인데 이 소인수 나눔법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이 한 번에 쫙 설명해 버릴게요. 잘 보세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인수나눔법을 하게 되면요. 바로 왼쪽에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 공약수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A와 B 두 수를 갖다가 최대 공약수의 배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바로 이 A를 large G,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을 small a라 하고요. 그 다음에 large B를 갖다가 large G인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을 small b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A와 B가 어떤 관계여야 된다고요? 서로 소인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만 최대 공약수가 된다. 왜? 서로소가 아니면 더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생기는 성질은 바로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A 자체를 가지고 따지면 이 A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배수, 즉 large G 곱하기 small a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놈 역시 large G 곱하기 small b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A, B를 갖다가 연산, 즉 사칙 연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첫 번째는 A 플러스 B가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 A 플러스 B라는 것은 위에서 본 대로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씁니까? large G에다가 small a, small b가 되겠죠. 자,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A와 B를 더하게 되면 GA와 그 다음에 GB를 이렇게 플러스한 거죠. GB를 플러스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대 공약수가 공통인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빠져나가고요. 서로 소인 두 수의 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가 된다는 성질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놈이 역시 마이너스로 바뀌면요. 백이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겠고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죠? 역시 차도 두 수의 차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A와 B의 곱입니다. A와 B의 곱이면 GA와 그 다음에 GB의 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G가 두 개고요. G가 두 개고 스몰 a, 스몰 b가 들어가서 요 뒤에 있는 GAB를 보세요. 이 GAB가 바로 최소 공배수랑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은 누구랑 똑같냐? 바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A를 갖다가 B로 나눈 거거든요. B로 나누게 되면 이건 GA를 갖다가 GB로 나눠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놈은 최대 공약수 G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서로 소인 B분의 A인데요. 얘네 둘이 서로 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소란 얘기는 얘가 정수가 아니라 무슨 수란 얘기죠? 유리수란 얘기거든요. 유리수.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유리수 범주 안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정수 범주 안에서 다루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모든 A, B,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A와 B의 합과 차, A, B의 곱, 이것들은 최대 공약수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 B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 두 수의 합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 두 수의 차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 두 수의 곱도 최대 공약수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문제상에서 한번 선생님이 살펴보면요. 12도 6의 배수고요. 18도 6의 배수죠. 그죠? 그러면 둘이 더한 30도 6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둘의 차인 6도 6의 배수고요. 둘이 곱한 것도 당연히 6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12 곱하기 18도 6의 배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30이라는 것 자체는 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더한 거죠. 그 다음에 6은 차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곱한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얘가 첫 번째로 크고 얘가 두 번째로 크고 얘가 세 번째로 커요. 근데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떤 놈이 좋을까요? 숫자가 작을수록 최대 공약수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 놈 차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인수 나눔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바로 유클리드의 호재법이에요. 자, 일명 B자법이라고 하거든요. B자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 B자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248하고요. 그 다음에 4484. 자, 요 둘을 갖다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소인수 나눔법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1248보다 작은 소수들의 배수까지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숫자가 굉장히 클 때는 그걸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클리드의 호재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이건 나눗셈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호재법이라는 것은 뭐냐? A를 B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R이 생기는데 바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것은 B와 R의 최대 공약수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를 다시 R로 나눠서 그러면 Q'이라는 또 다른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R'이 생기겠죠. 바로 BR의 최대 공약수는 다시 R과 R'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질 때까지 만들어줘야 약수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 앞에 있는 나누어졌던 숫자를 최대 공약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수학적인 기술로 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표를 조금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생긴 표냐? 먼저 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합니다.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1248하고 4484를 선생님이 해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를 만들고요. 항상 두 수가 있으면 큰 놈과 작은 놈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냐면 3이 들어가겠죠. 4는 48이 돼버리니까 3, 8에 24가 되겠고요. 3, 4, 12,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3, 2, 6,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일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 7이 되겠죠. 이렇게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갖다가 지금 1248로 나눴으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1248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빼버렸으니까 1248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쪽이 커져버렸으니까 이 큰 수를 이 작은 수로 또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740이 들어가겠고요. 자, 여기는 8이 되고요.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순서가 바뀌겠죠. 여기가 오히려 큰 수가 되고 여기가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다가 몫을 쓰고요. 508을 다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긴 2가 되겠고요. 여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얘가 커져버렸으니까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2가 들어가겠고 464가 들어가겠죠. 464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8에서 4 빼면 4가 되겠고요. 여기도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커져버렸으니까 44로 나누게 되면 5 들어가면 되나요? 5 들어가게 되면 5, 4, 20, 5, 4, 20이니까 22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220.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12 다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3이 들어가고요. 여기 36이 들어갑니다. 자, 36이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죠. 8. 그죠? 그 다음에 8, 1은 여기 더 내려야 되네요. 8, 1은 8이 되겠고요. 여기 4가 됩니다. 이렇게 4. 그러면 4, 2,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이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드디어 0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값 있죠? 바로 요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최대 공약수만 구할 수 있다면 이거는 크게 쓸모가 없죠. 최소 공배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두 수의 곱을 갖다가 이 최대 공약수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누기 최대 공약수로 하게 되면 바로 최소 공배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나눗셈의 성질에서 이미 배웠던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갖다 유클리드의 호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하고 7하고 이 두 수가 서로 소임을 밝혀라 그랬어요. 자, 그동안은 이게 서로 소라는 걸 어떻게 밝힐지 고민을 못 해봤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놈을 이제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게 서로 소라는 건 최대 공약수가 결국은 서로 소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는 것을 뜻합니까? 1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5하고 7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여기 1이 들어가죠. 여기 5가 되죠. 여기 2가 되죠. 여기 2이죠. 여기 4가 되죠.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서 여기 2죠. 그러면 여기 2죠. 여기 0 돼버리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누구냐? 바로 이 1이라는 놈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이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써주면 그만이란 얘기죠. 바로 7이라는 놈을 갖다가 5로 나누었더니 몫이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생겼죠. 자,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그랬으니까 다시 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눠야죠. 5라는 놈은 2 곱하기 2가 되겠고 또 나머지가 1이 남아요.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다시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와 같을 테니까 2는 바로
누구로 나눕니까? 1로 나누는 거죠. 1 곱하기 2에다가 나머지가 제로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제로가 됐을 때 요 앞에 있는 숫자 요 놈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이란 얘기니까 5와 7 두 수는 서로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37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죠.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다음 식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자, 요 놈은 요렇게 인수나눔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x가 3개, 2개, 2개니까 x가 총 2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y 2개, 3개, 4개니까 y도 역시 2개가 들어가고요. z도 2개, 3개, 4개니까 z도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남는 것들 여기다 쓰면 되죠. 그죠? 남는 것들은 여기에서 x가 하나 남고요. 여기는 y가 하나 남고 z가 하나 남아요. 여기는 y 2개 남고 z가 2개 남게 되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바로 왼쪽에 x제곱, y제곱, z제곱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제 최소 공배수만 찾으면 되는데요. 최소 공배수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을 쭉 다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더 나누어질 놈이 보이죠. 그죠? 최소 공배수는 다 나눠질 때까지 가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더 나눠지죠. 그래서 YZ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YZ가 더 들어가서 여긴 X가 되고 여긴 1이 되고 YZ가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소인수가 다 서로소가 되면 그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쓰는 겁니다. 다 쓰게 되면요. 최소 공배수 L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 2개,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다 여기 3개, x가 3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가 2개, 3개, 4개라는 거 알 수 있죠. y의 4제곱. z는 2개, 3개, 4개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z의 4제곱. 바로 이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는 방법 똑같은데요. 그냥 문자로만 살짝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걸 정리해야겠는데, 자, 이놈은 고배 형태가 아니라 합차의 형태니까 빨리 고배 형태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하나, 셋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갖는 형태니까 얘는 x-1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합차 공식이죠. x 플러스 1, x-1.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3차 공식이죠.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죠. 이 놈을 이렇게 나눔법으로 해주게 되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x-1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x-1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 자체가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이제 최소 공배수 남았는데요. 남는 것도 쭉 써봐야죠. 여기는 x-3이 남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이 남고 여기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남죠. 같은 거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x-1에 x-3에 x 플러스 1에 맨 뒤에 나오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와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의 최대 공약수가 x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은 우리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를 이의 최대 공약수가 x-3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x-3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얘도 x-3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2차식이니까 여기에 뭐가 붙었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요 식의 값이 0을 만들 수 있는 x의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결국은 x3이라는 것을 바로 좌변식 요 놈이랑 요 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이 식의 값은 온통 0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x에다 3 집어넣어버리면요. 3, 3은 9 마이너스 3, 5, 15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식은요. 3 집어넣으면 3, 3은 9 플러스 3b 마이너스 12가 역시 0이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식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마이너스 6이에요.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A는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B는 3B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마3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는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개의 2차식 그랬죠. 두 개의 2차식. 자, 얘가 뭔지 나중에 중요하게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고요. 최대 공약수는 x-1이고요. 최대 공약수는 x-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일 때 두 다항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일단 좀 걸리적거리는 놈이 하나가 보이죠. 최소 공배수가 3차식이나 돼요. 얘를 빨리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해서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줘야 되겠는데, 일단 이 최소 공배수 안에는 최대 공약수도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x에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확인해보면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빨리 하나 찾아야죠.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자, 얼마가 무조건 돼요? 1이 무조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1, 마륙, 떡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x-1 곱하기 뒤에 게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어진 결과는 x-1에다가 얘가 2, 3은 6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니까 x-2,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놈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최소 공배수. 자, 이걸 가지고 두 2차 다항식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바로 이 두 2차 다항식은 한 놈을 A라고 하고 한 놈을 B라고 해도 상관없죠. 순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최대 공약수가 x-1이니까 둘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 x-1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x-1을 갖고 있는데,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요. x-1을 쭉 빼고 나면 남는 게 요 두 개죠. x-2하고 x 플러스 3인데 사실은 최대 공약수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가 나오려면 이 둘을 한 놈이 다 가져도 돼요. 한 놈이 독식해도 돼요. 그죠? 아니면 둘을 찢어 가져도 되죠. 그것은 바로 문제에서 빨리 그 영향을 주게 되는 요소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선생님이 줄거놨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개의 2차식 그랬어요. 2차식. 그러니까 이것도 2차식, 이것도 2차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x-2와 x 플러스 3을 둘이서 찢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x-1을 갖는다면 하나는 x 플러스 3을 갖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두 원하는 2차식이 되겠고요. 전개해서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이 놈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2차식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과 그랬어요. 선생님 적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과 자, 또 하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1. 자,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이 된다고 할 때 이런 뜻이죠. 1차식. 자, 이런 뜻입니다.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할 때 a, b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보면서 최대 공약수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아까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곱하게 되면 그것은 몇 차식이 됩니까? 3차와 3차를 곱하니까 6차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 몇 차가 됩니까? 더하게 되면 3차와 3차를 더했으니까 이건 3차식이 됩니다. 그럼 빼게 되면 그것은 몇 차식이 됩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3차가 죽어버리니까 얘는 2차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차에도 이 3차에도 이 2차에도 언제나 최대 공약수는 숨어 있을 텐데요. 6개, 3개, 2개 어디서 최대 공약수를 찾기가 점점 쉬워질까요? 바로 여기 뺐을 때 최대 공약수를 찾기가 가장 쉽겠죠. 바로 두 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왜 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빼면 숫자는 제일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이는 게 우리가 대수에서는 목적이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차를 이용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둘을 빼보면요. 빼게 되면 세제곱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버리고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a-b의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b마 a의 x인데요. 이 순서를 바꿔야죠. 공통인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a-bx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빠져진 것에 최대 공약수가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적정한 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되는 인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다시 해보면요. 얘는 a-b가 공통이고 x제곱 마이너스 x가 남는데 x가 또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x-1이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겠죠. 자, 요 놈이 0이게 되는 조건일 때 최대 공약수가 생기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0이려면 0, 0, 0이니까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a 이퀄 b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x가 0일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x가 1일 때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경우에서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줘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a와 b가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식,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어떤 식이 돼버려요? 같아져 버리죠. 왜냐하면 b 대신에 a 집어넣고 b 대신에 a 집어넣어버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그 수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몇 차식이 돼버린다는 얘기냐면 3차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문제의 의도인 1차식이 된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죠. 그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x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위의 식은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1만 남아요. 1만. 위식은 1만 남습니다. 아래식은 어떻게 되죠? 아래식 역시 1만 남죠. 자, 이것은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자, 이것은 상수기 때문에 역시 1차식이 아닌데요. 이건 바로 상수가 돼버린다. 역시 이것도 1차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될 때는 바로 이때밖에 없는데 x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b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x에다 빨리 1을 집어넣어야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는 식이 공통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바로 x에 대한 1차식 조건을 갖게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뭐냐?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문제의 정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필수예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문제서부터 보죠. 자, 85번에 1번입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x 몇 개? 그렇지, x 두 개. y 몇 개? y 하나잖아. 그 다음에 z 하나야, 하나. 남는 거 쓰라고 그랬어. x 두 개 빠져나갔고 y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y 두 개 남았지. 자, 여기는 뭐 남았어? x 두 개 빠져나갔으니까 x 하나 남았죠. 여기는 x 4개에서 x 2개 남았고 그 다음에 y, z가 빠지니까 z 2개가 남았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맨 왼쪽에 있는 이놈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부른다. 최소 공배수 구하러 가자. 최소 공배수는 한 번 더 해야 되죠.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면 x 하나짜리가 남아 있으니까 x 쓰고 y 제곱에 여긴 1이고 여긴 x하고 z 2개죠. 자, 이제 최소 공배수 쓰러 가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는 x 2개, 3개, 4개죠. x가 총 4개. y가 하나, 둘, 셋, 3개. y가 3개. z가 하나, 둘, 셋, z 3개. 자, 이렇게 써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자, 다음 밑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놔야 되죠. 곱셈의 형태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a-b 곱하기 세제곱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죠. 자,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식 정리하면요. 얘는 공통인수 빼내야 되죠. 얘네 둘의 공통인수가 a제곱인데 a 마이너스 b가 빠져나오는 형태고요. 얘네 둘의 공통인수가 b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마이너스 b제곱을 뽑아내니까 여기에 a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가 빠져나가서 a 마이너스 b가 빠져나가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예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두 개란 얘기죠. 이렇게. 자,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러 가야죠. 자,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a 마이너스 b는 하나씩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쓰여지냐면 A-B가 이렇게 쓰여지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게 되죠. 최대 공약수. 자, 최소 공배수 찾으려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 써야 되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남고요. 자, 여기는 뭐 남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남게 되죠. 자, 여기는 뭐 남냐면 A-B 하나하고 A 플러스 B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하려면요. 얘가 서로 소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얘랑 얘가 또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여기 A 플러스 B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똑같이 쓰여져 있고요.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B만 남는 형태죠. 자, 이제 최소 공배수 쓰러 갑니다. 최소 공배수 L은요. A-B가 하나, 쭉 가서 둘 이렇게 되죠. A-B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여기 하나,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없어요. 그죠? A 플러스 B 하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죠. A제곱. 요것도 하나밖에 없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요 놈은 이미 쓰였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최소 공배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이죠. 자,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의 최대 공약수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죠. 빠지면 x제곱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x죠.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마 a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바로 이 놈이 0이란 얘기죠. 이 놈이 0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1차식일 때 요거 x에 대한 1차식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자, 뺐더니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 1차식이 최대 공약수란 얘긴데요. 얘가 최대 공약수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적당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미지수 두 개니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왼쪽의 식을 가만히 보세요. 왼쪽의 식을 보면 얘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1, 3의 마이너스니까 이걸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돼요. x-1 곱하기 그 다음에 x-3이죠. 자, 오른쪽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예요. 최대 공약수가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얘기는요. 얘 아니면 얘를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1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1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번에 의해서 x에 1 집어넣으면요. 1 플러스 a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만족하는 a 값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3 집어넣을 때 0 되는 거죠. 그래서 3, 3은 9 플러스 3 플러스 a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만족하는 a 값들 적어보면요. a 값은요. 첫 번째 거에서 마이너스 2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a의 값은 두 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문제죠. 자, 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와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0의 최대 공약수가 x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식의 값이 온통 떡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빨리 집어넣읍시다. x에다 2 집어넣으면요. 2는 4 마이너스 2, 6, 12 플러스 a가 0이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2는 4 플러스 2b 마이너스 10이 역시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간단히 하게 되면 이쪽 a의 값은 얼마가 되고요. a의 값은 8이 돼버리죠. 8.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2b는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6이거든요. 그러니까 b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최소 공배수가 다음과 같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당씩. 야, 요거는 차수가 안 주어졌네요. 그죠? 자,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는데 최대 공약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랍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는 x 플러스 1하고요.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4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이거 있다란 얘기잖아요. 왜? 최소 공배수 안에 최대 공약수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요. 4차의 개수 1, 그 다음에 3차의 개수 5, 2차의 개수 마이너스 7, 1차의 개수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 마이너스 30. 당연히 얘네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0대기 하는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떡. 자, 나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x 플러스 2도 들어가니까 하나 더 해야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1 마이너스 2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 플러스 30에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식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5거든요. 이건 인수분해하면 3, 5, 15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습니다. 결국은 최소 공배수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느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최소 공배수예요. 자, 그러면 두 수를 정하랍니다. 두 수 A, B를 정하면요. 자, A, B를 정하면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최대 공약수로 가지고 있는 건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로 갖고 있는 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그런데 나머지 최소 공배수에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한 놈이 통째로 독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나눠 갖는 수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적어주면 만약에 한 놈이 이걸 나눠 갖게 된다면 한 놈이 x-3을 가지면 한 놈은 x 플러스 5를 가져야죠. 자,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경우는 한 놈이 독식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3과 x 플러스 5를 갖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한 놈은 최대 공약수 그 자체만을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는 문제가 몇 차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죠? 요 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89번 문제 보죠. 자, 곱이 360이고 최소 공배수가 20인, 120인 두 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 B가 있다고 할 때 이 A, B 두 수의 곱이 360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L이 120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뭐 구할 수 있죠?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죠? 왜요, 선생님?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이다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3이죠, 3. 둘이 곱하면 36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B 두 수를 찾으러 갑니다. A, 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바로 여기에 쓰여지는 게 뭐냐면 최대 공약수인데 3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b가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 셋이 곱한 거 있죠. 얘네 셋이 이렇게 곱한 것이 120이랍니다. 120.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이 얼마죠? 얘네 둘의 곱이 바로 4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0이 나오는 수들을 체킹을 해보면 되죠. 40이 나오는 수들은요. 1 곱하기 40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0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10도 있어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8도 있겠죠. 그 다음은 더 이상 없죠. 그죠? 이런 수들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수들에서 찾아주는데, 자, 일단은 3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최대 공약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수가 서로 소여야 돼요. 서로소. 그러면 서로소가 아닌 게 누구냐? 이놈 서로소 아니죠. 2로 더 나눠지니까. 이놈도 서로소 아니죠. 2로 더 나눠지니까. 결국은 남는 건 두 개밖에 없죠. 요 두 개가 바로 서로소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수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하고 4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놈의 3배씩을 써주는 거니까 바로 3일은 3과 그 다음에 3, 4, 120이라는 요 수와 또 하나는 누가 있죠? 5하고 8일 때니까 3, 5, 15와 3, 8에 24라는 이 두 수일 때 바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두 수의 곱을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89번이었고요. 9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봅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과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의 최대 ax 플러스 1의 최대 공약수가 x-k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자, 요놈과 요놈의 최대 공약수가 x-k. 그러니까 x에 관한 1차식이란 뜻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라고 그랬잖아요. 3차 이상이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사라지죠, 이렇게. 요건 그대로니까 ax 제곱이 되고요. 자, 요놈은 뺐으니까 마이너스 ax가 되고요. 1은 없죠. 1은 없으니까 요놈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a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이놈도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생기는데요. 어떤 조건들 생기게 되냐면 첫 번째, a가 0일 때가 생깁니다. 두 번째, x가 0일 때가 생깁니다. 세 번째, x가 1일 때가 생기죠. 그죠? 이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요. a가 0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a가 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0 돼버리니까 앞에 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0이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남아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누가 됩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리죠. 이것은 x-k라는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볼까요? x가 0일 때를 살펴봅시다. x가 0이면 위의 식은 어떻게 되냐, 왼쪽 식은 어떻게 되냐면 x가 0이면 1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x가 0이면 또 1이 됩니다. 자, 이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이란 얘기죠. 역시 이건 상수가 돼버려서 x-k가 나올 수 없는 형태죠. 그러면 이때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x가 1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라는 놈이 0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a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갖다 그대로 집어넣은 건데 결국은 약수라는 건 여기서 나오게 되죠. x가 1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k 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냐면요. x 마이너스 k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1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십시다.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의 최대 공약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자, 이번엔 뭐라고 그랬냐면 2차 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그래서 찢어갔겠죠. 그죠? 찢어갔는다야. 자, 봅시다. 최대 공약수 g는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고요. 자,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는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거 빨리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써보면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당연히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 요거를 갖는 인수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죠. 그러면 1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 1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되면서 떡되죠. 자, 여기는 하나, 둘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는요. 요 놈을 약수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1을 약수로 갖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거죠. x 마이너스 1을 갖고요. 밑에 거 x 플러스 1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다항식 a, b를 정해 보면요. 두 다항식 a, b는요. 자, 먼저 a b는 최대 공약수를 무조건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제외하고 난 최소 공배수에서 나머지 두 개가 생기는데 한 놈이 독식하든지 아니면 찢어갔든지인데 바로 요 내용에 의해서 찢어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이 x-1을 가지면 요 놈은 x 플러스 2를 갖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여라? 바로 이 둘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전개를 해서 구해도 되겠죠. 예, 전개를 해서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공통인수를 사용해서 그냥 한 번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네 둘을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요. a, b를 더한 게 나올 텐데 얘가 공통인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이렇게 공통으로 나가면서 얘네 둘이 더해지게 돼 있어요. 얘네 둘이 더해지면 2x 플러스 1이 되겠죠. 바로 요 놈을 전개하면 정답이란 뜻인데요. 전개해 봅시다. 바로 2x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서 x, 여기서 2x 플러스 3x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약수와 배수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것들을 활용한 연습 문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복습 충실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 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